할머니. 요즘 머리가 너무 복잡해요. 손자가 내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마루에 앉아있던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가 멈췄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밤에도 잠이 안 와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온다. 먼지가 햇살 속을 떠다닌다. 나는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래, 내 목소리가 작다. 70년을 살았지만 이런 순간은 여전히 어렵다. 할머니도 내 나이 때 그랬단다. 아니, 지금도 가끔은 그렇지. 손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본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이 담겨 있다. 할머니도요? 그래, 할머니도. 나는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멀리 산이 보인다. 히말라야는 아니지만 저 산에도 폭풍이 친다. 앉아봐라. 할머니가 예전에 할아버지한테 배웠던 이야기를 해줄게. 손자가 내 맞은편에 앉는다. 우리 사이에 낮은 탁자가 있다. 그 위에 차가 식어가고 있다. 이거 알면 인생이 훨씬 편해진단다. 나는 찻잔을 들었다. 도자기가 차갑다. 32년 전. 내가 처음 명상을 배우던 날도 이렇게 찻잔이 차가웠다. 할아버지 말이다. 찻잔을 입술에 댔다가 내려놓았다. 어릴 적에 히말라야 산골 마을에서 자라셨단다. 손자의 눈이 커진다. 진짜요? 히말라야요. 그래, 근데 할아버지는 아주 심한 공황장애가 있으셨어. 할아버지가요? 바람이 커튼을 흔든다. 나는 그 움직임을 한참 바라본다. 그래? 사람들 만나는 것도 무서워하시고 뇌우가 치면 숨도 제대로 못 쉬실 정도였대. 내 가슴이 조여온다. 나도 안다. 그 느낌을. 숨이 막히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 순간들을. 그래서 9살 때 증조 할아버지한테 명상을 배우기 시작하셨지. 손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증조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 나는 잠시 멈췄다. 이 말들이 내 안에서 울린다. 3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울린다. 공황이랑 싸우지 마라. 없애려고도 하지 마라. 손자가 고개를 갸웃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자각은 하늘과 같고 공황은 구름과 같단다. 폭풍이 아무리 거세도 하늘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간다. 하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 순수하고 고요하게. 손자가 입을 벌린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손자를 바라본다. 그의 얼굴에서 내 젊은 시절이 보인다. 똑같이 혼란스러워하던 그 얼굴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란 뜻이야.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진다. 아무리 걱정이 많아도, 불안해도, 화가 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언제나 고요한 공간이 있단다. 나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느끼는 법을 모른다는 거지. 자, 손자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볼게. 나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지금부터 절대로 피자를 생각하면 안 돼. 알았지? 손자가 고개를 갸웃한다. 네. 피자요. 그래, 피자. 절대 생각하지 마. 노란 치즈가 늘어나는 것도, 페퍼로니도 절대 생각하지 마. 손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할머니, 벌써 생각났어요.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다. 그렇지? 그게 바로 우리 머릿속이란다. 나는 손자의 손을 보았다. 잡고 싶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는다. 대신 말을 이어갔다. 생각을 멈추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생각이 쏟아지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시험 공부할 때 그래요? 집중하려고 하면 온갖 생각이 다 나요. 그래, 바로 그거야. 나는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다. 할아버지 사진이다. 젊은 모습의 할아버지가 산을 배경으로 서 있다. 옛날에 사람들은 명상을 하려면 생각을 완전히 비워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내 목소리가 낮아진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마. 조용히 해. 이렇게. 말이야, 손자가 웃는다. 그거. 말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살아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안 해? 나는 창밖의 나무를 가리켰다. 생각은 그냥 두는 거야. 저 나뭇가지에 앉았다 날아가는 새처럼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린다. 새 한 마리가 날아와 앉았다가 다시 날아간다. 저것 봐. 새가 와도 나무는 그대로지? 새가 가도 나무는 그대로고 손자가 창밖을 본다.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란다. 구름처럼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잖아. 나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그 구름이 하늘을 더럽힌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그렇지. 그냥 떠다니다가 가는 거야. 우리 생각도 마찬가지란다. 손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나는 다시 찻잔을 들었다. 이번에는 한 모금 마셨다. 식었지만 괜찮다. 차가운 것도 괜찮다. 할아버지는 이걸 배우는데 5년이 걸리셨대. 5년이요? 그래, 할아버지도 사람이셨으니까. 나는 미소 지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너도. 손자의 어깨가 조금 내려간다. 긴장이 풀리는 것 같다. 그럼 저도 괜찮은 거예요. 생각이 많아도. 물론이지. 넌 완벽하게 괜찮아. 이번에는 정말로 손을 뻗고 싶었다. 손자의 손을 잡고 싶었다. 따뜻함을 전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내 손은 무릎 위에 그대로 있다. 손가락이 꼼짝하지 않는다. 대신 나는 더 부드럽게 말했다. 다만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는 법을 배우면 인생이 훨씬 편해진단다. 자, 이제 할머니가 실제로 해보는 법을 알려줄게. 나는 옆에 놓인 작은 명상용 종을 집었다. 노쇠가 차갑다. 손가락에 힘을 주니 손이 떨린다. 편하게 앉아. 눈을 감아도 되고 안 감아도 돼. 손자가 자세를 바로 한다. 그냥 이 종소리에 집중하는 거야. 나는 작은 나무 망치로 종을 쳤다. 딩 맑은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소리가 공기를 타고 흐른다. 벽에 부딪혀 돌아온다. 천천히 사그라진다. 소리가 들리지? 손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귀로 듣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야. 그게 전부야. 아주 간단하지? 나는 다시 종을 쳤다. 뒷기번에는 소리를 더 오래 들었다. 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높아진다. 마지막엔 거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거기 있다. 생각이 떠올라도 괜찮아. 아, 오늘 숙제해야 하는데 저녁 뭐 먹지 이런 생각 말이야. 나는 손자를 본다. 그의 눈은 감겨 있다. 그냥 구름처럼 떠다니게 두고 다시 종소리로 돌아오는 거야? 딩 세 번째 소리. 이번에는 내가 눈을 감았다.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린다. 가슴에서, 배에서, 손끝에서. 온몸이 종소리가 된다. 공황이 와도, 피자가 10판이 떠올라도 그냥 두는 거야. 딩 네 번째 소리. 나는 32년 전을 떠올린다. 증조 할아버지가 처음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
나도 이렇게 앉아 있었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종소리만 기억하면 돼. 딩 5번째, 손자의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어깨에 힘이 빠졌다. 나는 계속 종을 쳤다. 딩딩으딩 3번을 더. 마지막 소리가 완전히 사그라들 때까지 기다렸다. 침묵이 온다. 하지만 이 침묵은 비어있지 않다.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 어때? 손자가 천천히 눈을 뜬다. 할머니. 신기해요. 그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정말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요. 내 가슴이 따뜻해진다. 그래, 그게 명상이란다. 나는 종을 내려놓았다. 종이 탁자에 닿으며 작은 소리를 낸다. 할아버지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셨어. 종소리를 들으면서. 손자가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이걸로 공황을 이겨내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겨낸 게 아니야? 친구가 된 거지. 손자의 눈이 커진다. 친구요. 그래.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다시 차를 마셨다. 완전히 식었지만 그것도 괜찮다. 찬 것도 따뜻한 것도 다 괜찮다. 할아버지는 처음에 종소리 명상을 배우셨지만 엄청 게으르셨대. 손자가 웃었다. 할아버지가요? 그래, 명상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하기는 싫으신 거야. 나도 웃었다. 그래서 5년 동안 했다 안 했다 하셨어. 꼭 너처럼. 저요. 그래, 너 피아노 연습처럼. 손자가 머리를 극적인다. 들켰네요. 우리는 함께 웃었다. 이 순간, 이 웃음이 좋다, 따뜻하다. 그런데 13살이 되었을 때 할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셨어.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나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석양빛이 더 좋다. 3년짜리 수련에 참가하신 거야? 3년이요? 손자가 놀란다. 그래, 이러다간 평생 게으름뱅이로 살겠다 싶으셨대. 나는 벽에 그림자를 본다. 첫 달은 좋았어. 명상도 잘 되고 마음도 편했지. 석양이 더 낮아진다. 그림자가 길어진다. 그런데 2번째 달부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게으름이 다시 찾아왔어. 그리고 더 웃긴 건 손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인다. 게으름이랑 공황이 친구가 됐대. 네. 그래, 둘이 손잡고 할아버지를 괴롭힌 거지. 나는 손자의 얼굴을 본다. 명상해야 하는데. 근데 하기 싫어. 아, 불안해. 더 하기 싫어. 손자가 웃는다. 완전 악순환이네요. 그렇지, 수련이 완전 지옥이 됐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 한숨에도 32년의 무게가 실려 있다. 할아버지는 그만두고 싶었어. 근데 친구들한테 나 3년 수련 간다고 자랑했던 게 생각나서 부끄러워서 못 그만두셨대. 아, 그래서 결심하신 거야? 나는 종을 다시 들었다. 하지만 치지 않았다. 그냥 손에 쥐고 있었다. 그래, 공황이랑 사이좋게 지내자 하고. 손자가 고개를 갸웃한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할아버지는 이렇게 생각하셨대. 종소리를 듣듯이 공황도 그냥 관찰하면 어떨까? 나는 창밖을 가리켰다. 이제 거의 어둡다. 강을 보면 내가 강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 강 밖에서 보는
거지, 네. 산도 마찬가지고 공황도 그렇게 보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불안하구나 하고 인정하는 거지. 손자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도움이 돼요. 나는 미소 지었다. 엄청난 도움이 된단다. 3가지 좋은 점이 있어.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며 말했다. 첫째, 공황을 보는 순간 내가 공황보다 커지는 거야. 석양이 완전히 사라진다. 불안이 널 집어삼키는 게 아니라 내가 불안을 관찰하는 거지. 2번째, 손가락을 편다. 둘째, 자세히 보면 공황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 나는 공중에 손을 휘저었다. 가슴 두근거림, 무서운 생각, 안 좋은 기억. 이런 조각들이 모인 거야. 3번째, 손가락. 셋째, 진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돼. 공황이 와도 괜찮아. 와도 돼 하고 받아들이는 거야. 나는 손을 내렸다. 그게 진짜 자기 사랑이란다. 손자가 물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공황을 이기셨어요? 이긴 게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친구가 됐어. 그랬더니 몇 주 후에 공황이 완전히 사라진 거야. 와. 근데 재밌는 건? 나는 웃었다. 공황이 그리우셨대. 친구였는데 떠나버렸으니까. 손자가 크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어두워진 방을 채운다. 그렇게 수련을 마치신 할아버지는 유명한 명상 선생님이 되셨어. 나는 전등을 켰다. 갑자기 밝아진 방. 우리 둘 다 눈을 깜빡인다. 책도 쓰시고 여러 절의 주지스님도 되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래, 대단하셨지. 근데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문제가 생겼어. 자만심이 생기신 거야. 손자가 고개를 갸웃한다. 자만심요?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그게 조금씩 쌓이신 거지. 나는 찻잔을 다시 채웠다. 따뜻한 차가 필요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2011년에 모든 걸 버리기로 하셨어. 모든 거요? 절도, 제자들도, 포근한 침대도 다 두고 거리로 나가신 거야. 나는 차를 마셨다. 뜨겁다. 혀가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열기가 좋다. 돈도 얼마 안 가져가셔서 몇 주 만에 떨어졌지.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밥을 구걸하셨어. 손자의 눈이 커진다. 할아버지가요. 그래? 유명한 스님이셨지만 거리에서는 그냥 한 명의 거지였지. 나는 창밖을 본다. 밤이 깊다. 그러다 식중독에 걸리셨어. 토하고 설사하고. 내 목소리가 낮아진다. 길거리에서 혼자 죽을 것 같으셨대. 방이 조용해진다. 시계 소리만 들린다. 똑딱, 똑딱. 그때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명상이 있어. 나는 손자를 본다. 열린 자각 명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지금까지는 종소리든 공황이든 뭔가에 집중했잖아. 네, 근데 이 명상은 달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손자가 혼란스러운 표정이다. 아무것도요. 그래? 그냥 존재하는 거야. 하늘처럼. 나는 천장을 올려다본다. 하늘은 뭘 하니? 아무것도 안 하지. 그냥 있을 뿐이야. 나는 다시 손자를 본다. 구름이 와도, 비가 와도, 새가 날아가도, 하늘은 그냥 하늘이잖아. 네.
할아버지는 그 상태로 몇 시간을 계셨대. 내 목소리가 떨린다. 몸은 거의 죽어가는데 마음은 이상하게 자유로우셨대. 나는 눈을 감았다. 32년 전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가 생각난다. 완전히 완벽하게 자유로우셨대. 눈을 뜬다. 그래서 살아나셨어요. 손자의 목소리가 간절하다. 그리고 돌아오셨을 때 세상이 완전히 달라 보이셨대. 나는 미소 지었다. 더러운 거리가 집처럼 느껴지고, 나무를 보면 사랑이 느껴지고, 바람이 불면 기쁨이 밀려오고. 손자가 감탄한다. 우와. 그게 열린 자각이란다. 그냥 존재하는 것, 하늘이 되는 것. 나는 다시 종을 들었다. 이번에는 치지 않았다. 하지만 말이다. 손자를 본다. 할머니가 70년 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뭐예요? 첫 번째 단계만 해도 충분하단다. 나는 종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매일 5분만 종소리 듣듯이, 숨소리 듣듯이 앉아 있어봐. 그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거야. 손자가 물었다. 그런데 할머니는 왜 명상을 배우신 거예요? 나는 손을 내려다본다. 주름진 손, 나이든 손, 32년 동안 손자를 제대로 만져보지 못한 손. 할머니도. 목소리가 작아진다. 할머니도 공황이 있었단다. 손자가 놀란다. 할머니도요. 그래? 할아버지한테 배웠지. 나는 심호흡을 했다. 이 이야기는 처음 해본다. 32년 전 너희 아빠가 3살 때였어. 나는 눈을 감았다. 그날이 선명하다. 아빠가 길에서 차에 치일 뻔했어. 손자가 숨을 삼킨다. 정말 순식간이었어. 내가 손을 놓친 거야. 단 1초. 내 손이 떨린다. 차가 아빠 바로 앞에서 멈췄어. 정말 바로 앞에서. 눈을 뜬다. 그날 밤부터 나는 손을 쓸 수가 없었어.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를 만지려고 하면 손이 얼어붙는 거야. 특히 아이들을. 나는 손자를 본다. 내가 태어났을 때도 그랬어. 너를 안고 싶었어. 너무 안고 싶었어. 목이 메인다. 근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 손을 뻗으면 그날이 생각나고 차 소리가 들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손자가 일어나 내 옆으로 온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어. 32년 전에. 나는 종을 본다. 처음에는 종소리 명상을 했어. 손이 떨려도, 공황이 와도 종소리를 들었지? 눈물이 나려고 한다. 참는다. 그 다음에는 공황을 관찰했어. 아,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괜찮아. 와도 돼. 나는 손자를 본다. 조금씩 나아졌어. 아주 조금씩. 손자가 내 손을 본다. 그런데 나는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 완전히는 못 고쳤어. 32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괜찮아. 나는. 손을 들어 올렸다. 공중에서 멈춘다. 너도 봤지? 아까 할머니가 내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멈춘 거. 손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게 할머니의 공황이야. 아직도 여기 있어. 나는 가슴을 가리켰다. 근데 말이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는 그게 할머니의 친구가 됐어. 할아버지 말씀대로. 친구요. 그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아. 나는 손을 내려다본다. 그냥 할머니의 일부야. 32년 전 그날의 기억, 너희 아빠를 사랑한다는 증거. 손자가 천천히 손을 뻗는다. 내 손을 향해, 할머니, 괜찮아요. 그의 따뜻한 손이 내 차가운 손을 감싼다. 나는 얼어붙는다. 심장이 빨라진다. 숨이 가빠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가지 않는다. 종소리를 떠올린다. 뒷 공항을 관찰한다. 아,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괜찮아. 와도 돼. 그리고 그냥 존재한다. 하늘처럼 손자의 손이 따뜻하다. 그 따뜻함이 천천히 내 손으로 전해진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시간이 멈춘 것 같다. 손자의 손이 내 손을 감싸고 있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살아있다. 나는 눈을 감는다. 심장이 뛴다. 빠르게, 너무 빠르게, 하지만 도망가지 않는다. 종소리, 딩 숨소리, 들숨, 날숨, 공황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차가온다. 아이가 위험해. 손을 놓치면 안 돼. 하지만 나는 관찰한다. 아, 지금 내가 무서워하는구나. 파도가 지나간다. 또 온다. 32년 전 그날, 내 잘못이야. 내가 손을 놓쳤어. 관찰한다. 아, 그날의 기억이 돌아오는구나. 파도가 지나간다. 점점 작아진다. 그리고 나는 그냥 존재한다. 손자의 손을 느끼며 따뜻함이 내 팔로 올라온다. 어깨로, 가슴으로. 눈물이 흐른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할머니. 손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걱정스러운 목소리. 나는 눈을 뜬다. 괜찮아. 할머니 괜찮아. 나는 웃는다. 눈물을 흘리며 웃는다. 이게 명상이란다. 나는 손자의 손을 꽉 잡는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좋아지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손자가 미소 짓는다. 그냥 이 순간, 여기에 있는 거야. 하늘처럼.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손을 잡고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린다. 시계가 똑딱인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린다. 모든 게 그대로 있다. 공황도, 기억도, 두려움도,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이 전부가 아니다. 나도 있다. 손자도 있다. 이 따뜻한 손도 있다. 그리고 하늘처럼 우리는 그냥 존재한다. 할머니? 응. 고마워요. 뭐가? 이 이야기 해주셔서, 그리고 손자가 우리의 손을 본다. 손 잡아주셔서 나는 또 눈물이 난다. 아니야, 할머니가 고마워. 나는 손자의 손을 더 꽉 잡는다. 내가 기다려줘서 32년을. 우리는 웃는다. 둘 다 울면서. 그리고 그것도 괜찮다. 모든 게 괜찮다. 이 순간, 이 따뜻함, 이 존재, 그게 명상이다. 그게 자각이다. 그게 사랑이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새들이 지저귀다. 나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인다. 손자가 일어나 나온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다. 좋은 아침, 할머니. 그래, 잘 잤니? 나는 그릇을 내려놓고 손자를 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는다.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본다. 나도 놀랐다. 방금 뭘 한 거지?
아무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본다. 그리고 동시에 웃는다. 할머니. 손자가 나를 껴안는다. 나는 잠시 얼어붙는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다. 종소리, 딩 숨소리, 들숨, 날숨, 관찰. 아, 지금 조금 무서워하는구나. 괜찮아. 존재. 그냥 여기. 이 순간에 나는 손자를 안는다. 32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손이 떨린다.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린다. 하지만 괜찮다. 모든 게 괜찮다. 할머니, 오늘도 명상 가르쳐 주실 거예요? 손자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오늘은 숨소리 명상을 해볼까? 좋아요. 우리는 다시 어젯밤 그 자리에 앉는다. 나는 종을 집어든다. 이번에는 손이 떨리지 않는다. 딩 맑은 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퍼진다. 명상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란다. 나는 손자를 본다. 그냥 매일 조금씩 내 마음이랑 친해지는 거야. 손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5분만 해봐. 눈 감고 숨소리만 들어봐. 손자가 눈을 감는다. 들숨. 날숨. 나도 눈을 감는다. 들숨. 공기가 코로 들어온다. 시원하다. 날숨. 따뜻한 공기가 나간다. 생각이 떠오른다. 아침 뭐 해야 하지? 괜찮다. 다시 숨소리로 돌아온다. 들숨, 날숨, 기억이 떠오른다. 32년 전 그날. 관찰한다. 아, 기억이 오는구나. 다시 숨소리로. 들숨, 날숨, 이 순간. 이 숨, 이 평화. 손자의 고른 숨소리가 들린다. 새소리가 들린다. 바람 소리가 들린다. 모든 게 여기 있다. 공황도 있다. 기억도 있다.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그것들만 있는 게 아니다. 평화도 있다. 사랑도 있다. 이 순간도 있다. 나는 미소 짓는다. 눈을 뜬다. 손자도 눈을 뜬다. 어땠어? 좋았어요. 할머니, 정말 좋았어요. 나는 손자의 손을 잡는다. 이번에는 쉽게, 자연스럽게. 할머니도 좋았어. 우리는 함께 앉아 있다. 손을 잡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진다. 따뜻하고 부드럽다. 새로운 아침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32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도착했다. 이 순간. 이 평화, 이 사랑. 그리고 이것이 명상이다. 매일매일, 조금씩, 천천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존재하면 된다. 하늘처럼.